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의 소식을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26년을 그야말로 화려하게 여는 소식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는 연예계에서 가장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 중 하나죠. 지민이 수백 명의 쟁쟁한 이름들, 같은 그룹 멤버들과 폭풍처럼 떠오르는 신세대 스타들을 모두 제치고 남자 아이돌 순위뿐만 아니라 남녀 아이돌 통합 100위 순위에서도 절대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가 달성한 878만 962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의 꾸준한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며 아이돌의 인기주기라는 모든 법칙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2025년 12월과 비교하면 지민의 지수는 26.20%나 급등했는데 이는 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 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이 기록은 단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K-팝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총 31개월 동안 1위 자리를 지킨 아이돌로서 지민의 역사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숫자가 연속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정상에 오르는 그 과정이야말로 지민의 브랜드 파워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빈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관심과 신뢰의 보증수표가 되었음을 더욱 확실히 증명합니다. 이 거대한 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880만 점에 달하는 총점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 지수는 195만 8,766점으로 소비자들이 그의 활동에 대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토론하는 정도를 반영합니다. 이 숫자는 지민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지수는 37만 6,856점으로 정통 언론 매체에서의 그의 노출 정도를 나타냅니다. 항상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름은 어떤 신문 세계든 접속자 수를 보장하는 황금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지민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앞서게 한 두 가지 지수는 바로 소통과 커뮤니티입니다. 소통 지수 3,736만 429점과 커뮤니티 지수 4,471,812점을 보면 지민의 브랜드 가치 대부분이 바로 팬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토론을 통해 구축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긍정 반응 비율이 92.86%에 달하는 것은 연예계처럼 엇갈린 의견이 많은 환경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는 대중의 눈에 비친 지민의 이미지가 단지 재능 있는 스타를 넘어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링크와 키워드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해보니 이번 승리 뒤에 있는 주요 동력들이 드러났습니다. 로맨틱, 오래 지속되는, 컴백이라는 용어들이 토론의 주요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로맨틱은 그가 솔로 앨범, 특히 뮤즈 앨범에서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과 예술적 이미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은 그의 경력과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는 잠깐 반짝하는 존재가 아니라 10년 넘게 검증된 존재라는 뜻이죠. 컴백은 분명 개인 음악 프로젝트와 모두가 기다려온 그룹 완전체 재결합과 관련이 있어 거대한 설렘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최상위 키워드인 아미, 뮤즈, 후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미는 지민과 그의 강력한 팬 커뮤니티 사이에 뗄 수 없는 공생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돌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입니다. 뮤즈는 높은 품질의 음악이 여전히 모든 브랜드 성공의 핵심이자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후라는 키워드는 앨범의 타이틀곡이나 예상치 못한 협업과 관련 있을 수 있는 호기심 가득한 공간을 열어주며 대중이 항상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추측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민이 2026년을 가장 중요한 두 차트에서 동시 우승으로 시작한 것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핵심 팬덤의 깊은 상호작용과 충성도가 단순한 미디어 노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브랜드 평가 모델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순위가 때로는 일반 대중의 인정보다는 팬덤의 힘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 조직된 팬덤이 뷰 올리기나 검색어 순위 올리기 같은 캠페인을 통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31개월 동안 그 인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비범한 일이며 팬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넘어서는 진정한 개인적 매력과 대중과의 강한 감정적 연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승리는 지민 개인이나 그의 팬덤만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그룹에서 활동하는 솔로 아티스트일지라도 강력하고 독립적인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광고 및 미디어 시장에서 막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BTS의 컴백 콘서트 소식이 확정되면서 서울경찰청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분주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예 행사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공공안전 문제로 격상되었습니다. 뉴스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월 20일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과 하이브 측 대표단 사이에 긴급한 성격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행사를 허가할 것이 거의 확실해진 직후 경찰 측에서 먼저 이 회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파 관련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근원은 주최 측의 예상과 경찰의 예측 사이에 엄청난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이브는 통제된 구역을 기반으로 한 듯한 1만 8천 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 대응 경험이 있는 경찰은 경고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광화문과 그 주변 지역으로 몰려들 인파는 20만 명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7명 완전체로 돌아오는 컴백 콘서트이자 새 앨범 아리랑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며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상징성을 지닌 열린 공간에서 완전히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출입구와 울타리가 있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수도의 심장부인 넓은 공공공간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과제입니다. 안전 문제는 단순히 공연 구역 내에서의 밀침이나 압사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의 광범위한 교통 마비, 지하철 및 버스 시스템 과부하, 동시 접속자 폭주로 인한 통신망 마비 위험, 그리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 수많은 연쇄적인 문제들을 포함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BTS 행사를 즐기러 온 시민 중 단 한 명도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보안 인력의 어깨에 얼마나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종 세부 계획은 2월 24일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는 시청, 경찰,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닌지 이해하려면 최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3차례의 유료 콘서트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총 15만 장의 티켓이 팬클럽 회원 대상 선예매에서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티켓 구매자들의 인구 통계 데이터는 그룹의 팬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성비는 여성 93%, 남성 7%로 크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고 분석가들의 주목을 끈 것은 연령대 분포였습니다. 10대 팬의 비율은 4.9%에 불과해 K-팝 팬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매우 다른 낮은 수치였습니다. 대신 주요 관객층은 20대 26.2%, 30대 27.2%, 그리고 40대 26.7% 세 그룹에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50대 역시 12.7%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BTS가 젊은 세대만을 위한 그룹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는 아이돌과 함께 성장한 팬덤, 즉 어린 시절의 팬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어 직업과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BTS의 매력이 세대의 경계를 넘어 깊이 있는 음악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 중장년층까지 사로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숫자들을 둘러싼 토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팬들이 주로 20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대와 40대가 이렇게 많다니 놀랍다. 정말 10대 팬은 이제 별로 없구나. 팬덤의 지속성을 보여주네. 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BTS는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관심을 갖는 진정한 아티스트이자 대중문화 현상이 되었다.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10대 팬이 적다는 것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며 새로운 Z세대를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심층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연령대 분포가 팬덤의 엄청난 구매력과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합니다. 고향에서의 티켓 대란이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티켓이 99% 판매된 상황에서 대기 순번 88,549번과 같은 상상 초월의 숫자가 적힌 예매, 대기 화면 캡처 이미지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안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1인 1마의 규정도 이 전쟁의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좌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360도, 무대 디자인의 고양 종합 운동장조차도 수요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유료이고 티켓이 제한되며 경기장에서 열리는 행사조차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 광화문에서 열리는 무료 행사는 분명히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며 경찰이 예측한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어쩌면 보수적인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3월 20일 이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단지 음악 때문만이 아니라 그 규모와 전례 없는 안전 문제 때문에 한국 음악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것입니다.